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순입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내 몸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점들을 이 세포들은 신호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신호가 바로 통증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내 몸에서 어떤 질병으로 가기 전에 내 몸에서는 분명히 신호가 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암이라는 질병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기 전에 3, 4년 이전부터 우울감을 호소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내 몸의 정신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이 다 연결이 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당장 오늘 아침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몸에서는 경보 시스템을 올려줘서 그것을 빨리 보완 수리할 수 있도록 주인한테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이제 질병의 형태로 아침에 이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질병을 진단받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서서히 어떤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과학은 거꾸로 내 몸의 세포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보내는 신호를 보고 이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 질병이 왔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찾아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이 결핍이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결핍이 되면 질병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면 그 질병이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됐을 때 이런 질병으로 이어지지? 이걸 과학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그 5대 필수 영양소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비타민 C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원래는 야채 과일을 통해서 다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영양소인데요. 예전에 선원들이 항해를 하게 되면 6개월 장기간의 그 항해 생활을 하게 됐죠. 이렇게 장기간의 항해 생활을 하면서 선원들이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를 토하면서 죽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선원이 라임 주스를 먹으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과학에서 뒤늦게 이 영양소가 비타민 C 단순히 비타민 C 하나가 결핍이 됐는데 우리 인체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저주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괴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가 그 저주병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전에는 그 병이 비타민 C 하나로 채워지면서 괴혈병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작은 영양소지만 우리 인체에서 지속적으로 결핍이 되면 질병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을 과학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그런 작은 영양소들이 결핍되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괴혈병도 처음부터 구멍에서 다 피를 토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든지 코피를 흘린다든지 이러면서 그 처음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6주간에 걸쳐서 비타민 C를 공급을 안 해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로도 6주 동안 또 비타민 C를 공급을 안 해주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내 몸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계속 신호를 경보 시스템을 울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양소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찾아진 놀라운 영양소가 있어요. 과학에서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잘 먹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의학도 발전을 했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있는데도 만성 질병이 더 많이 늘어나고 면역계에 자가 면역,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용식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드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거기에 공통분모로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탄수화물 분야에서 새로운 영양소가 찾아지게 된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필수 영양소들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리가 아미노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미노산 종류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찾아지게 됐고요. 비타민만 해도 지금 26개가 찾아져 있습니다. 미네랄은 대략 72개 정도가 찾아져 있죠.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포도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당류들 중에서 8가지를 우리 인체에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 그 인체의 구조물을 형성하면서 세포와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어떤 영양소를 인체에서 세포 속으로 넣어준다든지 외부의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을 인체에서 막아내는 일련의 대화 채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구조물을 만드는 영양소다라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찾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수많은 영양소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영양이 지속적으로 결핍이 되면 우리는 수많은 질병으로 노출이 되면서 내 몸에서 그런 경보 시스템이 울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울리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셔서 무엇이 부족돼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세를 살게 되는 그 시절 동안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